저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특히 저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원도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지역 혹은 지방이라는 말이 중앙과 대비되어서 뭐랄까 변방 좀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그 가치가 떠오르고 있는 지방 혹은 지역을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 의미가 더욱 좀 각별하게 떠오르고 있는 로컬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 로컬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을 보면 이건 지난 3월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커버 스토리로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더 적은 세계화, 더 많은 기술. 그러니까 그동안 80년대 이후로 이제 전 세계를 풍미해왔던 이 세계화의 흐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화의 경향이 강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기술에 힘입어서 비대면의 생활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지역 지향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하고 그 안에서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지역 단위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큰 대세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80년대 이후에 이제 세계화에 대한 반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하나의 세계 시장, 아주 큰 세계 시장을 만들어간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의 대안이었던 시절도 있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는 팬데믹까지 초래하게 됐다. 이런 반성이 지역 단위의 작은 경제, 이걸 하나의 대안으로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 책에서 보이는 헬레나 노리벨의 호지라는 이 여성 사상가이자 실천가인데 이분이 이제 주창하는 로컬이 미래라는 이런 큰 슬로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 일본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내지 20년 선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의 한계를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11년 동북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로컬 지향적인 새로운 사회 실험을 크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의 지역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일본 여당에서 일본 창생회의라는 어떤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연구회의 위원장이었던 마스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마스다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900개의 일본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요. 2017년에 우리 KBS가 일본 특집을 했는데 그 제목이 지방의 역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2011년 이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지방의 역습이라는 흐름이 생겼는가,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모든 일본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그 직장을 버리고 아주 외딴 섬마을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 교수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일본의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컬 지향의 시대라는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이제 동경이, 그러니까 도쿄가 일본의 대안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지방에서, 지역에서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흐름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한 7, 8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이제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일극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로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라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책으로 묶은 게 이런 로컬 전성시대라는 이런 책도 나오고 있고, 재작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로컬에서 가치를 찾자, 로컬에서 가치를 찾는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로컬에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주장의 어떤 배부와 같은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그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도시, 바로 그런 도시에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좋은 기업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 도시를 추구해보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쇼크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쇼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을 가져왔는데, 그 핵심적인 흐름들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로컬의 재부상, 로컬의 재평가, 혹은 로컬의 재발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만든 블로그의 내용인데요. 올해 2021년도에 외식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5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홀로 만찬,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진화하는 그린 슈머, 그리고 동네 상권의 재발견,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이 금방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마켓에서 1인분은 팔질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인분 판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네 맛집의 음식을 바로 주문해서 배달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집에서 혼밥을 많이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먹거리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테이크와 짜장면을 함께 먹는다. 예전 같으면 식당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면서 그게 또 상품으로 메뉴로 진화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포장돼서 배달된 음식에 있어서 포장 용기라든가 이런 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분야에서 또 새로운 재활용 혹은 쓰레기를 줄이는 혁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지역의 어느 한 언론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의 변화를 소개한 특집인데, 특집의 제목이 로컬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니까 자기의 생활권이 예전에는 퇴근 이후에 생활권에 불과했던 자기 동네 소위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타고 대기업들도 다양한 이런 로컬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당근마켓이 동네 단위로 이런 중고 물품 거래를 한다는 거 이미 다 아실 테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1.5km 안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편의점에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주민이 직접 배달을 해주는 그런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벌써 장보기 서비스를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대형 마트에서 주문한 물건들을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을 이 하이퍼 로컬의 흐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퍼라는 말이 붙으면 아주 밀착한, 아주 강한, 그러니까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면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연구 통계에 따르면은 하이퍼 로컬 시장이 2040년에는 뭐 4천억 이상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최근에 아주 큰 투자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이런 하이퍼로컬 서비스를 내용을 하는 스타트업이 아주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트렌드의 변화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이제 해외로 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도시보다는 거리두기가 용이한 지방으로 이동하는, 지방을 여행하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기 여행지 46개 중에 14개 시군이 그 인기 여행지에 포함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이퍼 로컬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역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통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게 무의미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새로운 그 로컬의 경제, 새로운 하이퍼 로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혹은 만들어가는 진짜 주역들을 요즘은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로컬 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까지는 뭐랄까 어떤 낙후한 지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이 지역의, 지방의 혹은 로컬의 그 잠재적인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끌어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로컬 벤처는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 그러니까 그 자원은 유무형의 것들을 다 포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어떤 역사나 문화 이런 것도 자원이 될 수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양양의 앞바다의 파도 이런 것도 그 지역의 이제 자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창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그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체험을 소비자에게 혹은 방문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요즘 우리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로컬 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일본의 다양한 어떤 실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턴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U턴 혹은 J턴, I턴, 고향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자동차가 U턴을 하면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 출신의 청년이 대도시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뭐 유턴이라고 할 거고, 어떤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창업을 한다면 J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턴족들이 일본에서는 각 지역에 그 대도시에 있던 젊은이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창업 모델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바꿔나가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런 매체가 벌써 한 5년 동안 이렇게 성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런 그 턴족들에 의한 그 지역의 변화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로 시작한 창업자들이 이제 벤처,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의 수준으로 점차
스케일을 키워가고 더 많은 매출을 내고 더 많은 고용을 일으키면서 지역 경제를 바꿔 나가면서 로컬 벤처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로컬 벤처는 일본 정부의 지방 재생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로컬 벤처가 주축이 되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과 돈을 유입시켜서 지역 경제를 키워내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지역 재생 전략의 핵심은 이런 로컬 벤처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 벤처를 육성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 우선 관계 인구를 키우고, 요즘 관계 인구라는 말을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주 인구와 방문 인구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해서 관계 인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관계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으로 아예 이주를 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성장 단계 맞춤형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로컬 벤처를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저희 센터에서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키워낸 200여 개의 로컬 벤처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지역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어느 지역에서 창업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아까 양양의 파도를 하나 지역 자원의 사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강원도 양양에 가면 서피비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되게 동해 바다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게 횟집이나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피비치를 창업한 박준규 씨는 그 동해 앞바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남아나 이런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해양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물론 서핑도 즐길 수 있고 선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휴양과 힐링 그리고 파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해변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코로나나 벤츠 이런 그 세계적인 브랜드들, 대기업들이 거기에서 신제품 촬영을 하기도 하고, 밤에는 거대한 글로벌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서피비치는 아주 정말 국내에 아주 명소가 되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독특한 휴양지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턴족들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국토연구원의 이제 조성철 박사가 소개한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우리가 익숙한 표준은 다품종 소량 생산 대신 단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 경제를 이룬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로컬의 새로운 경제에서는 그 반대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개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치를 하나로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되게 융합적인 어떤 체험과 가치를 준다는, 그래서 규모 경제라는 말 대신에 범위의 경제라는 어떤 새로운 문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를 합쳐서 어떤 로컬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 예를 들면 뭐 로컬 브랜드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례, 혹은 문화와 경제를 결합해서 어떤 메이커 스페이스나 공방거리를 만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창업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상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의 단지 항상 그 낙후돼 있고 기회를 잃고 인재를 뺏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어떤 가설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리한 결론들이 있는데요. 뜻밖에도 어떤 뚜렷한 목표를 미리 정할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마음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어떤 개방적이고 다양한 그런 도시 문화, 이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지자체가 먼저 단체장이 혹은 누군가가 선호하는 특정한 가치를 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은 뭐 어떤 도시야, 우리 지역은 뭐 뭘 추구해라고 주장하지 않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창업 지원의 생태계를 가진 도시, 이런 도시에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고, 그런 인재들이 모여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런 좋은 기업들이 그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 준다. 이런 것이 그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얻은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결국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재적인 리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다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취향이 잘 드러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지원해주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진 도시를 만든다면, 그 안에서 뭔가 아주 멋진 것들이 생겨날 거고, 그 멋진 것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마을을, 우리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가 되기를 저는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정호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